약간 찝찝한 느낌이 이렇게 깔려 있어. 그게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뭉치면 번개 치는 것 같은 효과가 나요. 번개는 랜덤이야. 그리고 누구에게 만만한 놈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을 맞는 거야. 살 맞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정 시점부터 아파. 귀신과 좀 달리 살이라는 게 있어요. 살이라는 게.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살이라는 게 있고 운, 복이라는 게 이게 다 비슷한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어떤 에너지가 응축된 거. 그러니까 살 맞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살 맞는다. 상문살 이러면 저거 뭐야 상갓집 잘못 가가지고 상갓집에 가면 이제 상가가 우리나라 상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손재되어 있는 게 하나는 옛날에는 그게 길례였거든. 그래서 사람들 축제 6.25 들어오기 전에는 축제였었어요. 그래서 흰색을 입고 그 다음에 약간 노는 거예요. 노는 그런 풍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에게 당신이 온 곳으로 떠돌이였는데 온 곳으로 되돌아갔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축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군복무 하다가 전역해서 집으로 갔어요. 이러면 좋은 일이지.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을 쓰는 거야. 당신은 온 곳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환지본처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해주는 거야. 브라보. 이렇게 그게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약간 노는 문화가 되는 거고, 유교가 들어오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너희들이 놀면 되겠냐? 그래서 죄인의 문화로 바뀌어요. 그래서 입고 있는 상복이 그게 옛날에 죄수복입니다. 죄수복. 가장 거친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계속 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주는 안에서 곡을 하고 밖에서는 날 새면서 고스톱 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뭐 어떤 놈이 밑장을 빼고 있고 그런데 그걸 상주가 와서 너네 경건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돼?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우리는 그게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최근까지도 그런 식의 이중 구조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마당에서는 술 먹고 깽판을 쥐고 있고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고 안에서는 곡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 어렸을 때도 이런 현상들을 흔히 봤었거든. 그렇게 그게 이제 이중 구조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쩌고 하면 아무리 뭐 축제네 어쩌네 해도 기분이 무겁게 마련이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거기 때문에 상가집에를 가면 약간 숙연해지는 게 자신의 죽음을 반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죠? 특히 이제 그게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분들은 그게 더 반조가 잘 돼. 다음은 안 가. 젊은 애들은 그게 별로 없어. 그냥 그 알바 비슷하게 일하는 애들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애들 친구 와가지고 이렇게 서빙하는 애들 그거 보면 걔네는 진짜 밝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이제 순서가 얼마 안 남았다.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싸늘하다. 비수가 와서 꽂힌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더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음의 기운이, 그런 건 음한 기운이거든요. 음의 기운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생각, 슬픈 생각,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음한 기운이 그냥 색깔로 얘기하면 약간 뿌연 회색빛 같은 게 이렇게 깔려 있어. 그리고 음한 거는 저기압 같은 거기 때문에 밑으로 깔립니다. 양명한 거는 위로 솟구쳐 올라가요. 그리고 밝은 느낌을 주고 약간 찝찝한 느낌이 이렇게 깔려 있어. 그게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뭉치면 번개 치는 것 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그게 번개는 랜덤이야, 진짜. 그리고 누구에게 만만한 놈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을 맞는 거야. 살 맞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정 시점부터 아파. 딱 시점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이유가 없어. 병명이 안 나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어떤 에너지파에 맞은 거지.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에 한 방 맞은 거지. 예. 그래서 몸이 충격을 받아.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이제 뭐 거의 구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천도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기운을 풀어주는 그런 방식을 써요. 그런 방식을 써. 그래서 오래된 거에는 그런 기운이 누적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좀 음울한 것들은 그것이 이렇게 뭉쳤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큰 스님 돌아가셨을 때 방광하는 거 아세요? 저 다비식 때 뭐 방광해요.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비슷한 에너지 효과입니다. 단지 그게 조금 상승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걸 구심점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목적의식을 주면 그 에너지가 뭉치면서 빛으로 약간 오로라 같은 식으로 나기도 하고, 약할 때는 오로라가 되고 강할 때는 빛으로 퍼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광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큰 스님이 원인을 제공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 정신 에너지예요. 정신 에너지가 움직이는. 다 어떤 원리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원리들이 있어. 이런 거 내가 진짜 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날 건데, 내가 죽으면 이런 게 단절돼서 어떻게 되나 싶어. 나도 안타깝다. 그리고 집 같은 거 옛날에 오랫동안 있는 집이라든지 무덤은 정확하게 말하면 흙을 움직이는 거예요. 땅 파는 거라. 그러니까 오래된 집이나 땅의 일부를 건드리면 거기에도 에너지가 뭉쳐 있는 데가 있어. 다 뭉치느냐? 그렇지 않아. 혈자리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만 건드리면 터져. 일반적인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런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집 고치고 무슨 뭐 어디가 다쳤어요. 뭐 사업이 거덜났어요. 뭐 대장군 방이었어요. 뭐 어쩌고 삼살방,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봤지? 그리고 이제 무덤 쪽에서 뭐 하관할 때 땅 파고 그게 하는 거거든요. 관 내리고. 그때 뭐 누구누구는 보지 마세요. 뭐 여자들은 나오지 마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거 지금도 해. 지금도. 근데 그게 화장하면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거든요. 관계 없습니다. 화장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땅을 파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에너지가 이렇게 좀 뭉축이 돼 있는데, 그걸 땅에 삽질하면서 그게 확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터지는데, 그 풍선의 큰 덩어리가 누구한테 뛰어가느냐야. 그리고 그 튀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꼭 맞았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데미지를 주느냐? 아니에요. 방어막이 있는 사람은 끝도 없어. 근데 그게 쑤시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대충 들으면 이거 굉장히 신기한 얘기야. 이게 엄청 야리하고 진기한 얘기거든. 어떤 식으로 살은 작동하는가. 이거 진짜 무당들이 구슬 많이 해도 이 작동 원리를 모르더라고. 지금 이런 게 작동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 벨 때도 뭐 목신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에너지가 그걸로 튀어왔을 때 내 의지가 분명하면 잘 못 뚫고 들어와요. 근데 내가 약간 멍 때리고 있거나 내 주인 의식이 약했을 때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약간 독한 캐릭터들 까딱 없습니다. 까딱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걸 병의 입장에서, 질병의 입장에서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공황장애나 우울증도 정신력과 자기 컨트롤만 강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내 생각인 거고, 그쪽에서는, 그쪽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건 질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환이면 의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 고소공포증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그건 용기랑 관련이 없더라고. 용기나 체력과 관련이 없어. 그건 진짜 질환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공황장애나 우울증도 질환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질환이면 내가 정신을 컨트롤을 아무리 잘해도 관련이 없어. 관련 없어.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어요. 그게 명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극복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정신 컨트롤하고 직결된 부분이 있다면 명상을 통해서 그게 극복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질환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무슨 코로나를 알아. 그럼 내가 명상한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아니 맞잖아. 걔가 죽어야지. 그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상 죽거나 나한테 면역 체계가 갖춰지면서 내 면역이 걔를 이겨야지 하는 거잖아. 아니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렇잖아. 물론 명상을 해서 조금 더 강한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직접적 인간관계는 형성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살 같은 거를, 살의 작동범위 아십니까? 살의 작동범위? 집으로 들어가야 작동해. 내가 맞았다 그래서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룰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맞으면 내가 살을 맞았어. 그러니까 오래된 흙, 나무, 그 다음에 뭐 집 이런 거. 지금은 집이 오래 안 돼서 별 문제가 없어요. 리모델링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옛날에 뭐 몇백 년을 살았어요. 이런 집들 많거든. 그런 집을 고칠 때, 뭐 담을 고쳤어요. 집 그때 나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살을 맞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